안녕하세요. 노동자연대TV의 시사 이슈 톡톡입니다. 시사 이슈 톡톡은 다양한 시사 이슈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팩트부터 배경 그리고 운동대 논쟁점까지 좌파적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가 임박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무총장이 곧 일본을 방문해서 최종 보고서를 내면 기시다 일본 총리가 구체적인 방류 시점을 발표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전문가들을 앞세워서 과학의 이름으로 이 핵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과 보수 언론들은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들을 모두 괴담으로 몰아붙이고 있죠. 오늘은 최무영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님을 모시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정말로 과학적이고 올바른 태도인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영 교수님은 복잡계 물리학에서 국제적으로 저명한 전문가이시고요. 또 생체와 생명 현상에 관한 연구에도 큰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또 인기 과학 도서인 최무영 교수의 물리학 강의의 저자이시고요. 또 서울대 명품 강의의 공저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검증을 하겠다면서 학자들을 많이 앞세우고 있는데요. 정부 브리핑에 나오는 전문가들은 이 핵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확답을 할 수는 사실 없죠. 왜냐하면은 그 정확한 지금 현황이 어떤지를 모르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답답한 노릇은 제가 알기로는 그 제대로 된 그 정보, 제대로 된 자료를 받아서 검토도 제대로 하지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일본 도쿄전력에서 그걸 제대로 얼마나 제대로 그야말로 말 그대로 과학적으로 검증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뭐 지난번에 무슨 뭐 수찰단지 뭔지 가서 봤다고 하는데 그걸 가서 시료를 채취하지도 못했고 전혀 사실은 그러니까 뭐 도쿄전력 일본 정부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 말만 듣고 온 것 같은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현재 현황이 어떤지 전혀 모르니까 사실은 판단 불가능하다가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하나 참고할 수 있는 것은 태평양 뭐 도서 포럼이라고 하는 그 퍼시픽 아일랜드 포럼이라고 해서 보통 뭐 PIF라고 약자를 흔히 쓰던데 거기서 전문가들의 패널 보고서는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작년 11월에 최종 보고서를 낸 거예요. 이미 작년 여름까지 가서 이제 확인을 하고. 근데 그분들도 직접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조사해서 나온 결과를 검토를 한 건데 그 과정을 거기 그 문서를 좀 제가 입수해서 좀 봤는데 그 요약본을 그중에 요약을 한 거 보면 참 어, 거기서 지적한 거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너무 엉터리다. 일본 정부의 그 보고는 뭐 그것이 결론입니다. 태평양 도서국 포럼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조금 알려지긴 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오염수를 저장한 탱크에서 오염수를 이제 시를 채취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중에서 지금 방사성 핵종이 그 원자가 몇 가지가 있는지 사실 그것도 불확실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뭐 64가지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 사실 그보다 더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하여튼 64가지 생각을 하더라도 그중에 사실상 9개만 검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걸 그대로 믿어도 60가지를 믿어도 그럼 나머지 몇 개인가요? 55개가 되나요? 55개는 전혀 검사를 안 한 거죠, 첫째. 그것도 좀 어이가 없고 그리고 그리고 그거를 적절하게 가정을 해버렸지만 하여튼 건 전혀 과학 증거가 아니고 측정 방식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금 이제 그 PIF 보고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측정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나마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그 탱크에 이제 오염수를 다 가둬놓으면은 대부분 처음에는 밑에 가라앉았었을 텐데 대부분 오염물질 핵심이. 근데 그거를 뭐 사실 말하자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섞어서 시를 채취해야 되는데 그거 전혀 안 하고 맨 위에 물만 채취를 하니까 아마 오염물질이 가장 적은 거를 채취할 가능성이 크겠죠, 아마도.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래서 거기에 뭐 농도가 얼마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중요한 거는, 그거는 처리한 후의 물이거든요. 사실은. 뭐, 알프스라고 흔히 얘기하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알프스가 왜 알프스라고 하는지, 뭐, 그게 좀 이상한데, 알프스라는 건 무슨 뭐, 뭐라고 우리말에 쓰죠? 다액종 뭐라 그러죠? 다액종 제거 설비. 근데 알프스가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거는 그 영어로는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대로 번역하자고 하면 뭐 고급 그 액체 처리 장치 이 말이 맞는 건데 그걸 왜 제거하고 무슨 다액종이란 말 전혀 없는데 하여튼 하여튼 어쨌든 이상한데 사실 알프스의 성능이 얼마인지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아직은 신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알프스가 얼마나 정말 그 일부를 좀 이제 처리해 주는지 이제 어쨌든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방출을 해서 배출을 해서 방류를 하고 뭐 이렇게 흡기를 했었을 때 사실 그것이 생태계에 바다 생태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거는 제대로 고려한 것이 없다는 것이 하여튼 그 PIF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어떤 영향을 주지 생태계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알프스로 정화 처리해서 버린다라고 하는데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농도가 얼마다 하는 걸 이렇게 갖다 버렸다고 했었을 때 그 농도가 뭐 굉장히 낮은 것처럼 보이고 특히 이제 그 물을 뭐 100배, 1000배 섞어서 버리니까 굉장히 약하다 하는데 이건 사실 뭐 우스운 얘기죠. 이거는 그렇게 희석하면 된다는 말은 사실 이거는 완전히 비과학적인 것이 버리는 총량은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당연히. 그리고 바다에 버리면 어차피 다 뭐 희석되겠죠. 희석될 텐데 왜 굳이 미리 희석을 해서 버리느냐.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알고 보니까 희석을 다 한 다음에 그거의 농도를 측정해서 보고를 하고 버리겠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약해진 것처럼 생각하고 버리겠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뭐 그야말로 눈 가리고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뭐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사기라고 해야 되겠죠. 사실은. 그 오도하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못할 때 그 오도시키는. 뭐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무리 그렇게 해서 농도가 작다 하더라도 그 생체 내에 들어간 것이 농축될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근데 그런 거를 고려를 안 한 거죠, 사실은 전혀. 그걸 제대로 이렇게 분석한 것이 없다는 것이 폐업 보고서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 일본 정부에서 발표도 알프스에서 뭐 세슘은 제거하지만 뭐 삼중수소는 제거를 못한다고 이제 공언을 했는데 제거 못하는 게 삼중수소뿐만이 아니거든요. 거기 결과 나온 거 뭐 그쪽의 결과만 보더라도 보고만 보더라도 세슘은 제거를 그래도 잘 하는 편이지만 스트론튬도 제거를 제대로 못하고 요오드도 제거를 못하고 뭐 그 제거 못하는 게 굉장히 막 대부분 제거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세슘은 제거를 많이 하지만 제거를 많이 하더라도 많이 한다는 게 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한 7, 80%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세슘이 2, 30% 남아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사실 그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그건 굉장히 문제인데, 그래서 알프스를 돌려두고 나머지 그 물을 버리지 말고, 그걸 저장해야 되거든요, 사실. 탱크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삼중소가 좀 삼중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삼중소라고 하는 게 뭐, 우리나라 괴담에 의하면 뭐, 그거는 뭐 물에 있는 성분이니까 뭐 안전한 거다, 문제가 전혀 없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 물에도 있죠. 물에도 있어요. 원래 바닷물에도 조금 있어. 아주 극미량이지만. 근데 그거 뭐 희석해서 버리면 그보다도 뭐 문제 안 된다 주장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희석해서 전체 바다에 고르게 희석되면 물론 뭐 문제 크게 안 될 정도로 희석되겠지만 그것이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라 거기 그 주위에는 분명히 그것이 굉장히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을 텐데 거기 있는 그런 해양 생물이 또 그런 거라면 몸에 농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몸에 농축돼도 그것이 결국 이제 빠져나갈 거다 하는데 뭐 그 말은 맞죠. 결국 빠져나가지만 생물학적인 반감기라고 하는 게 뭐 하루로 끝나는 건 아니고 그 시간이 좀 있고 거기에 그다음에 그것이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그것이 물을 만들 수 있거든요. H2O가 되니까 그것도 물을 만들면 그것이 유기물이 돼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잡혀 있어서 계속 방사능을 방출할 겁니다. 예, 그런 문제를 전혀 고려를 안 한 거거든요, 첫째. 그런 거 다 무시한 거기 때문에. IAEA나 일본 정부의 발표 내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석열 정부가 그런 발표들을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요.
IAEA라는 단체는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IAEA가 과학적인 단체, 과학 단체도 전혀 아니고 거기서 검증하는 단체도 전혀 아니고 IAEA는 사실은 이익 집단이거든요. 핵, 핵발전을 퍼뜨리는 이익 집단인데 핵발전한 그 나라 국가들의 그 대표들이 모여서 핵발전 산업의 대표 그 당사자들이 모여서 그 사실 그런 단체니까 그거는 과학자들 단체도 아니고 뭐 더욱이나 이런 걸 조사하는 단체도 아니니까 뭐 그런데 그 PIF 그 보고서를 보면은 아이가 너무나 전혀 그런 일을 전혀 안 했다. 그 제대로 된 측정 방식을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굉장히 놀랍고 실망스럽다는 것이 아주 명확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완전히 뭐 말하자면 완전히 엉터리고 완전히 뭐 전혀 그 믿을 수 없는 거다라는 걸 명확히 하고 있죠, 사실은. 뭐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거 보면은 뭐 하여튼 전혀 이거는 뭐 그것 말고 다른 자료는 사실 알 수가 없어서 뭐 그러니까 사실 과학적 판단이 엄밀히 말하면 과학적 판단이 지금 불가능한 거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죠. 왜냐하면 뭐 일본에서 정확한 그런 정확히 정말로 이렇게 검증을 했느냐도 불확실하고 일본에서 좌관 내는 자료밖에 없는데 그 자료조차도 자료만 보더라도 이게 뭐 전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불충분하고 엉터리 같이 보이니까 뭐 사실 뭐 판단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그러니까 뭐 답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일본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정부는 그거 정부의 발표는 상당히 비과학적이다. 그거는 참 믿을 수 없다. 그거가 유일한 답인 것 같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일본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있다라고 확언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분들이 뭐 저는 이제 그거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이죠. 핵발전소를 직접적으로 이 연결되어 있는 핵공학자분들은 첫째는 이걸 얘기할 그 좀 자격이 좀 안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은 뭐 핵발전 뭐 이런 거 말하자면 이런 거에 대한 뭐 이해는 있겠지만 이런 물질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외한이죠. 전문가가 전혀 아닙니다. 첫째. 그게 핵심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를 뭐 한다고 하면 사실 생태학자가 가장 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런 거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생태학자도 사실은 문제는 이런 그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걸 그 제대로 그런 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아는 한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니까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현상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기존의 생태학, 보통 대부분 생태학이라고 하는 건 현재 자연 상황에서 생태를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갑자기 방사성 물질을 엄청나게 바다에 방류했었을 때, 그 배출하고 이렇게 투기했었을 때, 그것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이거는 굉장히 그 유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이거 사실. 그러니까 처음 겪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그건 사실은 제가 정확히 말하면 알 수 없다가 답일 겁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유례가 없었던 상황, 이렇게 대단위로 한꺼번에 방사능 핵종을 이렇게 투기하는 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현재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모른다가 답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거기서 뭐 주장하듯이 일본에서 주장하듯이 그리고 한국이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죠. 좀 그럴 수도 있으면 어쩌면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엄청나게 정말 악영향을 줄지도 모르고 사실은 모른다가 정말 답이죠. 제가 보기엔 모른다가 답입니다.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거는 알 수 없다. 뭐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현상이고 해고염수 방류가 한국 해양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다음에 이것이 바다에 이게 버렸을 때 이것이 그러니까 이거 해류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퍼져나갈지도 그냥 다시 참 의문점인데 그 해류에 대한 이거에서 이것이 어떻게 퍼질까를 연구한 결과를 제가 하여튼 발표한 걸 두 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하나는 뭐 한국에서 했다는 거고 한국이 하여튼 뭐 해양연구소 이런 서울대 이런 데서 뭐 정부의 그 용역을 받아서 했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독일의 해양 쪽에서 했다는 걸 봤는데 그 둘이 너무나 거의 반대에 가까워서 뭐 저는 그쪽에 전문이 아니니까 사실 해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뭐 알지 못하고 그다음에 해류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제 표면수하고 심층수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 하나는 그러니까
독일에서 했던 독일의 분석 결과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퍼져나가서 우리나라 동해 서해도 다 오염되는, 특히 제주도 연안부터 먼저 오염돼서 불과 몇 달 만에 오염돼서 그렇게 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했다는 뭐 그런 뭐 어디서 추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는 보면 이것이 일단 태평양으로 쭉 가서, 뭐 물론 이제 우리가 보통 프로시오 해류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하니까 태평양 쭉 가서 이렇게 알래스카 이런 쪽 가서 미국의 그 서해안, 예, 뭐 워싱턴주, 캘리포니아를 쭉 가서 남미로 돌아서 그래서 오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걸린다. 그래서 뭐 한 2년은 걸릴 거, 2, 3년, 한 3년 이상 걸린다 우리나라 오려면. 그리고 그 사이에 충분히 희석이 되니까 문제가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주해류의 주된 해류라고 하는 건 아마 그쪽이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했다는 게. 그런데 그거는 이제 주 흐름이고 메인스트림 주류고, 뭐 그거 말고 뭐 이게 국지적으로는 그게 뭐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죠. 사실 국지적으로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확산이가 디퓨전도 물론 있고, 꼭 큰 해류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텐데, 뭐 그거는 제가 뭐 알 수가 없어서 뭐 어느 쪽이 더 이렇게 뭐 말하자면 정확한 건지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똑같은 상황에서 왜 이렇게 정반대 결과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그건 사실 이제, 사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매개 변수들, 매진 변수, 페라미터 값들하고 뭐 이런 조건들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이제 제 전공 용어로 말하면 상당히 그 비선형성하고 그다음에 복잡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예측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쪽이 분명히 옳다라고 말하기 참 어려울 겁니다. 사실은. 사실. 우리가 조금만 그 조건을 바꿔도 상당히 다른 결과가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일기예보가 날씨 예측하기 어렵듯이 뭐 같은 얘기거든요, 결국은. 사실은 참 우리나라에서 뭐 했다는 결과가, 그래서 안심이 된다는 결과를 보면은 거기 제가 뭐 이렇게 신문에 이제 지상에 나온 거니까 정확하지 알 수 없지만 무슨 뭐 심층수까지 다 포함하고 굉장히 많은 걸 다 고려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좀 의문이 가는 게, 그렇게 많이 여러 가지 고려해서 했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정도라면 우리나라 일기예보가 훨씬 더 정확해야 될 텐데. 조금 좀 의심이 가긴 합니다, 솔직히. 윤석열 정부가 과학을 들이대니까 사람들은 말문이 막히기도 하는데요. 과연 정부의 접근이 정말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 일단,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중요한 거는 과학이라고 하는 거가, 과학이 사실 굉장히 좀 문능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과학에 대해 잘못 이거 선전을 해서 과학을 너무 이상하게 선전하다 보니까 과학이 만능이고 과학이 뭐 모든 걸 해결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학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굉장히 때로는 상당히 무능력하거든요. 그 이유가 되는 건 사실 과학이 굉장히 이렇게 세분화돼서 조각 나 있기 때문에 조각을 맞춰 전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를 못 하거든요. 현재. 현대 과학이 그런 경향이 너무 심해져서 전문화 때문에. 그냥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이런 후쿠시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대부분 일이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최근에 뭐 기후변화라든가 뭐 아니면 코로나 뭐 이런 거라든가 뭐 모든 게 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문제인데, 과학이라는 게 너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다 보니까 조각이 나서 어느 한 분야만 맞게 사람들이 모르죠. 과학자라는 사람들도. 그러면 전체 연관관계를 파악을 못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도 연관관계를 파악을 못 해서 그게 상당히 참 이 자기 분야만 생각하고 다른 분야에 걸쳐 있는 위험성을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걸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해졌기 때문에 이제 과학이 그래서 굉장히 무능력하고,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나, 사실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엄밀히 말하면 없다거든요.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과학은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무기력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과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성을 갖고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아니면 과학도 아닙니다, 사실은. 다 못하는 거는. 그러니까 과학이 무슨 뭐 신화, 우리가 지금 과학이 너무 신화돼서 문제인데, 과학이라고 하는 건 전혀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게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다. 지금 어떻게 될지. 이거는 정말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지도 모르고 뭐 굉장히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그럴 때는 사실 그럴 경우에 그렇게 연관 관계가 불확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과학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그럴 때는 말하자면 판단을 유보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거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일단 위험성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위험성을 굉장히 이걸 경계해서 주시해야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위험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게 위험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건 가장 비과학적인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지 아닌지 모를 때는 일단 위험하다고 전제하는 게 그것이 과학적 태도입니다, 사실은. 위험성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아, 이거 위험하지 않다고 그 여겨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 가장 비과학적인 태도인데 그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만큼 문제는 지금 사실. 그러니까 그거 보면 굉장히 가장 비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흔히 말할 때 과학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말하려고 하면은 우선 첫째, 비판에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열려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비판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둘째, 재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재현성. 뭔가 했을 때 재현할 수가 있어야 돼서 그러니까 실증에 검토를 해야 되게 열려 있어야 되니까 말하자면 일본에서 시료를 어디나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하면. 그래서 이거를 교차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못하게 한다는 거는 철저하게 비과학적인 거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비판에 열려 있지 않고, 뭐, 비판을 봉쇄하겠다. 무슨 뭐, 그걸 비판하면 무슨 뭐라 그러죠? 괴담이라서 이거를, 처벌하겠다. 이런 말로 가장 비극적인. 그러니까, 과학의 ABC도 모르는, 그러니까 뭐, 비판이 열려 있어야 되는 개방성, 뭐, 그다음에 재현성, 정량성, 보편성, 뭐, 그런 거.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니까, 그걸 반대로 하니까 이거는 철저한 비과학적인 거죠, 이제, 태도는. 그렇다면 어떤 조처를 취하라고 요구해야 할까요? 그나마 그러니까 PIF 저 보고서라는 게 저는 가장 그래도 현재로서는 그 신뢰할 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알려져 있는 거, 열려져 있는 거, 그러니까 공개된 것 중에서는 뭐 일본 정부는 전혀 공개를 안 하니까 제대로 된 그 실험 결과를 담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거기서 권고를 한 게 있습니다. 권고. 예를 들어서 가장 건 뭐냐면 뭐 당연하게도 일단 바다에 버리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말 치명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완전히 파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알 수 없으니까 현재 그건 하지 말고 어쨌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걸 충분히 가두어서 한 100년을 가두면은 그 삼중의 반감기가 한 12년인가 뭐 그랬으니까 하여튼 100년을 가두면 충분히 없어지니까 안전해지거든요. 100년 가뒀다 버리면 됩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삼중의 문제는. 왜 그렇게 안 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며 그다음에 생물학적인 정화가 있어서 그 뭐 어떤 특정한 생물체 뭐들은 그거를 이렇게 그 이 방사능 물질들 뭐 그런 것들을 세슘, 스트론튬 이런 것들을 농축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농축시켜서 그거를 고체 형태로 만들어 갖고 좀 저장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분리해서 아니면 아예 콘크리트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환경에 차폐해 갖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저장하는 뭐 그런 방법들이 그나마 지금 무조건 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위험성이 적은 건 확실한데 왜 그렇게 안 하냐? 더 안전한 방법이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왜 지금 방류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게 참 이상하죠. 왜 이렇게 안 할까? 그러니까 일본 정부 말로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 참 황당한 게 일단 그게 훨씬 비싸고 이게 제일 싸다, 버리는 게 제일 싸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콘크리트 같은 걸 만들어 저장하면 그것이 방사능이 농축돼 있으니까 뭐 토양 다 오염시킨다고 그 일본 정부가 그랬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일단 알프스라는 걸로 충분히 계속 처리하고 또 여러 번 처리해서 그나마 좀 많이 없앤 다음에 그거를 콘크리트 만들려고 한 얘기였는데
일본 정부에게는 그걸 전혀 처리 안 하고 바로 콩쿠르 만드니까 너무나 이 방사능오염이 많아서 그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 바다에 갖다 버리는 것이 이렇게 비용이 적지도 않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버리면 물론 비용이 거의 안 들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터널을 파갖고 터널을 길게 파서 왜냐하면 직접 버리는 거는 명백하게 해양법 위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위란 말을 안 쓰려고 방류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터널을 그러니까 배로 직접 버리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터널을 쭉 뚫어서 이렇게 방류하는 거지 이거는 후기가 아니다. 나는 좀 이렇게 이상한 건데 그렇게 하니까 그 비용도 상당히 들고 터널 비용도 이번에 뭐 어민들 피해 보상 때문에 그걸로 이제 뭐 처음에는 4천억이다. 그 다음에 3조 뭐 얼마 해갖고 총 4조 원을 뭐 이렇게 더 기금을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 다 치면은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사실 싼 것도 아니고 사실 일본의 수산업의 문제 때문에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걸 요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수산업 그 피해를 당연히 똑같이.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럴 리가 없다. 한국 정부 참 그저 한심한 노릇인데. 근데 참, 근데 참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건 뭐 그냥 제 느낌인데 일본 정부가 왜 그러면서도 왜 그런 짓을 하려고 할까?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 빨리 일본 땅에서 없애고 싶은 거 아닌가. 빨리 없애서 일본 땅은 완전히 문제가 없게 만들겠다. 안 보이게 만들겠다. 저는 그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다 이제, 맞아요. 세계에다가 다 이렇게 그냥 떠넘기는 거죠. 일본 땅에 처리 안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일본에 제철 시설이 있는데, 로카쇼무라라고 하는 게 제철 시설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플루토늄, 그러니까 핵 쓰레기, 이렇게 타고 남은 이제 핵연료, 타고 남은 거, 그걸 재처리 거기서 해갖고 거기서 플루토늄 추출한다는 건데, 뭐 플루토늄 추출하는 이유는 말로는 그걸 이제 몫을 만들어 다시 이렇게 쓰겠다는 거지만, 그게 이제 핵폭탄의 원료거든요. 직접적으로 핵폭탄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제철 시설이 워낙 위험하고 굉장히 위험해서 로카쇼무라가 사실 사고가 여러 번 나서 아직 가동을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만든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만 사고가 워낙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거기 들어간 돈만 해도 아마 뭐 한 30조가 들어갔거든요 이미 거기 돈 들어간 게 근데 아직도 가동을 못하지만 계속 그 가동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이 엄청나거든요. 앞으로 사실은 그걸 제대로 가동하면 후쿠시마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나올 겁니다. 거기 핵 폐기물들이 삼중수를 비롯해서 뭐 온갖 종류 세슘, 뭐 수론슘, 뭐 모든 게 다 아메리슘, 뭐 모든 게 다 불비륨 다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아마 후쿠시마 이게 전례가 돼서 아마 그것도 다 방류하지 않을까. 아마. 저는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게 우려가 돼요, 사실은. 아니, 모르지만 하여튼 뭐 제 그냥 우려 중에 하나는. 글쎄요, 뭐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하여튼 등등등.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게 전례가 돼서 그냥 다 방출해버리면 뭐 다른 나라라고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참 이거는 정말 문제되는 거고, 이거는 정말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 점에서는 그런 문제를 보더라도.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아, 뭐 하여튼 뭐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사실. 좋은 답변 해주신 최무영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사이시 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